안녕하세요. 헤아림 한의원 강남점 주성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 및 생활 관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체의 자율신경 상태를 측정하는 기계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신경과 신체 여러 가지 신호들을 기계로 체크해서 신경의 안정도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밸런스 등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계를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 치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인을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주로 교감신경이 우위인 경향을 보입니다.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자율신경이 이미 상당히 불균형한 상태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로 판단을 하는 경우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신호를 통해서 한의학적으로 진단하여 검사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안색이나 눈이나 혀, 심장 박동, 배의 상태 등을 통해서 이제 상태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를 변증이라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소화나 수면, 대소변 양상을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자율신경 상태가 어떤지 인체 전반의 컨디션을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한약이나 침치료, 교정치료, 추나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어지럼증이나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증은 실제로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 귀의 이상을 주로 판단을 하는데 자율신경 실조증은 어지럼증이 극심한데도 그러한 질환이 검사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장이나 호흡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심장이나 폐를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발견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신경 실조증을 고려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땀이 많이 흐르거나 안면 홍조가 심하게 생기거나 불규칙하게 두통이나 생리통 등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경우도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특정한 질환으로 판단이 잘 되지 않거나 여러 약물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더라도 개선이 잘 되지 않는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공황장애 대표적인 증상이 어지럼증, 호흡곤란, 심기양제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들이 극심하게 나타날 때 공황장애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신경 흥분 증상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상 자율신경 실조증이 극심한 양상이 공황장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공황장애 질환 자체가 자율신경 실조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공황장애의 경우는 주로 두뇌가 흥분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자율신경 실조증은 말초의 신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고요.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가 개입을 크게 하지만 자율신경 실조증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문제가 크게 개입은 하지 않는데 그런 차이 정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 두통이든 어지럼증이든 생리통이든 소화기 문제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사실은 자율신경 실조증 범위 안에 드는 질환이자 증상입니다. 그래서 검사상으로 특이사항이 없는데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에는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보고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변증을 통해서 전체적인 상태를 일단은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판단을 한 뒤에 한약이나 침치료나 추나치료 등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제일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가장 효과적인 건 한약치료입니다. 한약치료가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많이 되는 상태고 실제로 임상 경과상으로도 투약 후 개선이 훨씬 더 유용하게 작용을 하고요. 침치료나 추나치료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양상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은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또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업앤다운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정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정도의 치료가 유지가 돼서 더 자율신경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까지를 치료의 전체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정서적인 요인과 화학적인 요인이 제일 주요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요인은 결국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나 사우나, 마사지, 단전호흡, 명상, 요가 이렇게 이완을 유도로 하는 방법들이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인된 방법으로는 점진적 근육이완이나 자율훈련법, 심상훈련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점진적 근육이완은 몸에 힘을 줬다가 빼서 이완을 시켜주는 방법이고, 자율훈련법은 몸이 편안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고, 심상유도법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완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자율신경실조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글쓰기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치유적인 글쓰기는 정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신체적인 증상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학적인 요인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치, 카페인, 알코올, 담배, 설탕을 줄여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보통 자율신경실조증이 문제가 있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우리가 이런 물질들에 대한 의존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수록 그런 것들을 피하고 다른 형태로 회복을 도모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보통 이 자율신경실조증이 과로나 수면 장애에 의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는 동안 자율신경이 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잠을 깊이 못 자거나 잠을 짧게 자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되면 자율신경 실조증 악화의 큰 요인이 됩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을 야간에 장시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전에 마무리를 하고 최대한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그대로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은 보통 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보다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경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방심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심각해지기 전에까지도 사실 그냥 둬도 낫겠지 이런 심정으로 드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시간을 누적해서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실조증이 걸렸을 때는 여러 가지 심각한 질환의 전조증이라는 각성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조기의 관리나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